한국이 1등이라고? 뉴욕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보던 애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국제청소년 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학생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1위부터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1등이라고? 어떻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교육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 앤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한국을 방문하며 경험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는 한국 교육이 특히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 교육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욕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보였어요. 한국 국제청소년 논리올림피아드 상위권 석권이라는 제목이었죠. 미국과 유럽 학생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이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1위부터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대회는 단순히 암기력이나 빠른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도대체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둔 걸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단순히 성실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지? 한국의 교육 방식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한동안 한국 교육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도 하고 미국에서 출간된 연구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가 찾고 싶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비밀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평소에 다니던 법률 사무소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저와 제 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땐 전혀 몰랐죠. 며칠 후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 신기했어요. 뉴욕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뭔가 다른 이 도시의 풍경,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 서울의 높은 빌딩과 네온사인, 그 뒤로 고요히 서 있는 전통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이곳이 한국이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서울을 둘러보다가 드디어 제가 궁금했던 교육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방문하기로 한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실이 아니었어요. 칠판과 분필, 종이 교과서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대신 교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을 들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교사는 디지털 펜을 사용해 스크린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자신만의 학습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미래 교육의 현장을 보고 있는 듯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스마트 스쿨이라는 개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학교 관계자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시스템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군요. 학생들은 태블릿과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각자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다운로드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학습 환경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 학생들은 엄청난 양의 숙제와 시험에 치여서 공부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주도하고 교사는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며 각자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무언가를 외우거나 정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매우 활발했고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다르고 왜 우수한 성과를 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둘러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제 딸 루시가 떠올랐습니다. 루시는 지금 뉴욕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특히 수학과 논리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시험만 하면 점수가 낮게 나와서 점점 수학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루시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기보다는 자기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여러 번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했고 사교육 프로그램도 찾아봤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러던 차에 한국의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논리 문제를 풀며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루시가 이곳에서 공부한다면 어떨까? 그 아이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루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단지 점수를 올리는 것 이상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곧장 방문했던 학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니 다행히 학교 측에서 짧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교육 방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한 달간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뉴욕에 있는 루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시, 너 한국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해보는 게 어때? 새로운 방식을 한번 체험해보는 거야. 제가 이 말을 꺼내자 루시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표정이었죠. 루시는 여전히 자신이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방식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봤던 그 학교의 모습을 설명하며 차근차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 한국에서는 수학 문제를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배운단다. 너도 해보면 분명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제 설명에 루시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모녀는 한국에서의 한 달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루시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과연 루시가 한국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이 저희 모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루시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서울의 낯선 풍경을 호텔 창밖으로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낮에 엄마와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멋진 풍경과 사람들의 친절함에 약간 마음이 풀렸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대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루시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학교를 향하며 루시는 또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에서 다니던 학교와 얼마나 다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손을 잡아주며 루시, 너무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차근차근 익숙해질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지만 두근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실에 들어서자 루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고등학교 교실이라고? 미국에서 다니던 전통적인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교실 벽에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 책상 위에는 종이 교과서 대신 태블릿과 스마트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이용해 자료를 확인하고 메모를 하며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루시에게 한국인 선생님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게 되었네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따뜻한 말에 루시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루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몇몇 학생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교실에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루시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주먹을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루시가 체험하게 된 첫 번째 수업은 디지털 퍼즐을 이용한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적고 학생들이 필기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진행되었어요. 선생님은 거대한 터치 스크린에 문제를 띄운 후 학생들이 각자의 태블릿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태블릿을 만져본 루시는 다소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리와 창의력을 요구하는 퍼즐 형태의 수학 문제였죠.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도형들을 회전시키고 조합해서 최종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루시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아 태블릿을 쳐다보며 멈칫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한국인 친구 지수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루시, 이 문제 같이 풀어볼래? 지수는 루시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최대한 루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수의 도움을 받으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형은 이렇게 돌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지수가 알려준 대로 루시는 도형을 회전시키며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퍼즐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루시는 문제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지수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곳의 학습 방식이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틀리면 정답을 외우는 방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친구와 협력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루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보는 건 어때? 지수가 제안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니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와 진짜 재밌다 라고 외쳤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즐거운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처음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루시는 여운이 남아 계속해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뉴욕에서 자신이 얼마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지 새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와 협력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의 일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루시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루시는 한국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개별 피드백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루시는 처음으로 교사와 1대1로 앉아 그동안 풀었던 문제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루시, 지난주에 풀었던 퍼즐 문제 어땠어요? 교사가 친근하게 묻자 루시는 그동안 느꼈던 어려움과 자신이 혼자 해결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교사는 그녀의 말을 경청한 후 태블릿에 그녀가 어려워했던 문제를 다시 띄우며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보면 훨씬 쉬울 거예요. 도형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교사는 루시가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했고 루시는 그동안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교사의 따뜻한 피드백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점수나 정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피드백 시간은 루시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루시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고 루시는 수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전에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시는 이제 한국 학교에서의 학습 방식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며 배우는 이곳의 교육 방식은 그녀의 생각과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죠. 수학이 자신에게 어렵고 두려운 과목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가는 도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루시는 여전히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추가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곤 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이제 루시는 다음 수업에서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경험이 루시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이제 그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의 학습 방식에 점차 적응해가며 루시는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것이 두렵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일매일 도전해 나가고 있었죠. 수학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과목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풀어가고 탐구해가는 흥미로운 과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낸 지 약 3주가 되었을 무렵 루시는 또 한 번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긴장감이 도는 수학 수업이었죠.
중간평가라는 이름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응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한 달짜리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해 올 것을 당부했죠. 루시는 평소처럼 시험지를 받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그만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들은 평소에 풀어왔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복잡한 조건이 추가되어 있었고 모든 도형과 숫자가 하나의 커다란 퍼즐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시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초조해졌고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동안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큰 시험 앞에 서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난 몇 주간 함께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척척 풀어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그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시는 시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뉴욕에서 수학 시험만 보면 느끼던 불안감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 걸까? 아무리 한국의 교육 방식이 좋아도 내가 따라가기엔 무리인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학습이 재미있고 의미있게 느껴져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가던 중이었는데 이번 시험을 통해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만 같았어요. 마음속에 불안이 커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집중력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루시가 어려워하고 있는 걸 눈치챈 지수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루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시험이니까 우리도 처음엔 다 어려워했어. 천천히 생각해봐. 지수의 말에 루시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시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고 루시는 자신의 시험지를 제출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있는 루시에게 수학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루시, 오늘 시험 어땠어? 많이 어려웠지? 선생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루시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다 풀지도 못했고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졌어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자신감을 조금씩 얻었는데 오늘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루시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습니다. 루시, 이곳의 수학 수업은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예요. 시험 성적은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오히려 그 실수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단다. 선생님의 말에 루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성적과 결과가 중요시되었고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은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였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틀림이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루시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은 루시에게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풀어보자며 하나의 추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루시, 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기 위한 기본적인 논리력이 충분히 있어. 단지 이번 시험 문제들이 조금 복잡했을 뿐이야. 이 과제를 통해 내가 느낀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루시는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받아들고 다시 태블릿을 열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과 다르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문제의 구조와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죠. 시험 중에는 긴장과 두려움에 가려보지 못했던 단서를 차근차근 이해해가면서 자신이 풀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루시를 위해 작은 평가를 다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시험은 지난번 시험보다 훨씬 쉬운 문제들이었지만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요구하는 형식이었죠. 루시는 이 평가를 천천히 풀어보며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점수에만 집중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루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혼자보다는 친구와 함께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줬던 지수와 다시 만나 문제를 풀어가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단순히 성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루시는 지수와 함께 교실에 남아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복잡한 도형 문제를 풀어야 했죠. 루시는 이제는 문제를 만나도 겁먹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하게 되었고, 지수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루시는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 이제 너도 진짜 한국 학생 같아. 지수가 웃으며 말하자 루시는 부끄럽지만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학습 방식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루시는 혼자서 도전했던 시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나갔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단계별로 분해되어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성적이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루시는 조금씩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루시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루시는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면서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는 뿌듯함과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풀어가던 시간들, 그리고 한국식 교육 방식이 보여준 새로운 학습의 즐거움까지, 이 모든 경험이 루시에게는 값진 배움이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지막 수업으로 한국에서의 한 달을 기념하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서로 나누며 짧지만 깊었던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차례가 돌아왔을 때 루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수학이 무섭고 어려운 과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매번 시험에서 실패할 때마다 난 역시 수학과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수업을 통해 문제를 푼다는 것이 단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단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발표를 마치자마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고, 루시는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수학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루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종평가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와서 보았던 중간평가 시험보다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다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루시는 천천히 문제를 분석하며 그동안 배웠던 원리와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수학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제 수학 문제는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흥미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루시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 경험이 너에게 큰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루시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루시는 짐을 싸면서 감회에 잠겼습니다. 처음 엄마가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수학을 잘 못하는 자신이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수학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루시는 엄마와 함께 이곳에서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수학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 한국에서 배운 방법대로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루시의 말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다는 듯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뉴욕에 돌아와서 학교에 다시 나간 첫날, 루시는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수학 교과서를 펼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예전보다 설레었고, 처음 보는 문제라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호기심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학습 방식에 익숙해진 루시는 이제 미국 수학 수업에서도 한국에서 배웠던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수업 도중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졌을 때 루시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루시의 발표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야, 루시. 너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태도가 훌륭하구나. 수업이 끝난 후 루시의 친구들은 놀란 듯 다가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루시, 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협력하며 배우는 교육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루시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만 키워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배움을 즐기는 자세를 가지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 루시는 시험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루시는 한국에서 배운 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엄마, 한국에서의 한 달이 나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어. 이제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루시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루시. 그게 바로 내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배움일 거야. 시험 결과나 성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란다. 그날 밤 루시는 자신의 일기를 펼쳐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야. 도전하는 용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 이제 나는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제 그녀의 삶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자신 있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루시는 자신의 꿈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시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루시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신감과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이 경험은 앞으로도 그녀에게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루시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법을 배운 그녀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